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담당 교수 여서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러스트레이터 패스 도구에 숨겨진 서브 메뉴 활용과 스트로크 패널, 즉 선과 획 패널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툴박스의 회전 툴을 이용해서 예제 만들기 작업을 완료해 볼 텐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프로그램 실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제가 프로그램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미리 열어두었어요. 마찬가지로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은 새로 만들기. 일단 문서를 새로 만들어야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죠. 자, 새로 만들기 문서 작업 해볼게요. 사이즈는 A4 사이즈. 지난 시간과 이어서 제가 가로로 작업을 할 겁니다. 아트보드는 예, 2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돌연, 즉 원래 사이즈에서 여백을 여유롭게 여유 있는 선을 한 3mm쯤 둬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돌연 블리드를 좌우 상하 모두 3mm씩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색상 모드는 우리가 인쇄용으로 적합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CMYK 색상으로 작업을 하겠고요. CMYK 그리고 CMYK로 작업을 한다는 것은 인쇄용이기 때문에 고해상도 300dpi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기. 위에 우리가 파일의 명칭을 좀 지정해 볼까요? 네, 파일 명칭은 늘 그렇듯이 여러분들의 반, 번호, 그리고 이름, 언더바 3주차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넣어서 만들기. 아하, 이렇게 했더니 2페이지짜리 파일이 만들어졌네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단축키 잠깐 설명드렸어요. 작업 화면에 도큐멘트 하나가 꽉 차게 풀로 보이게 하는 단축키는 바로 컨트롤 키와 숫자 0입니다. 컨트롤 키와 숫자 0을 누르면 화면에 풀로 차는 도큐멘트 사이즈를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확대하거나 좀 더 확대하고자 하면 컨트롤 키와 플러스, 축소하고자 하면 컨트롤 키와 마이너스. 네. 너무 작아졌어. 그런데 화면을 꽉 차게 한 번에 보이게 하고 싶어. 컨트롤 0.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 화면을 좀 이동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스크롤바를 움직여도 이동이 되지만 스크롤바보다 좀 더 내가 원하는 위치로 정확하게 이동하고자 하려면 스페이스바. 네. 스페이스바 누르면 툴박스에 있는 요 손바닥 툴과 같은 형태의 툴이 선택되게 돼요. 그래서 손바닥 툴로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펜 도구에 숨겨진 서브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고, 그리고 획. 여기 보시면 위쪽에 획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것은 이제 단순한 수치 정도에 대한 것만 나와 있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속성 창에 속성, 여러분들 또는 CS6 버전은 아마 속성이 없을 수도 있나? 네. 이럴 때는 윈도우 메뉴에서 아래쪽에 보면 획이라는 게 있어요. 획 패널을 열어보시면 됩니다. 획 패널을 열거나 또는 획 패널을 열거나 속성 창에서 획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클릭하면 패널이 또 열리고요. 같은 거예요. 영문판은 스트로크 패널. 윈도우에서 스트로크 패널을 여시면 돼요. STROKE. 스트로크이 뭐예요? 선이란 뜻이죠. 획. 자, 오늘은 이 2개의 툴과 이제 몇몇 가지 여기 아래쪽에 회전 툴, 이런 몇몇 가지 툴을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첫 시간에 그리기 도구에 대해서도 설명을 잠시 드렸죠.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리기 도구. 제가 이번에
사각형 도구를 하나 선택해서 일단 사각형을 하나 그려 볼게요. 사각형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좀 확대해 볼게요. 내가 원하는 영역만을 확대할 때는 컨트롤 키와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돋보기 툴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이렇게 확대하거나 축소 이렇게 축소할 때는 확대할 때는 클릭 컨트롤과 스페이스바를 누른 다음에 클릭한 채로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확대가 돼요. 반대로 우측 하단에서 좌측 상단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 축소가 됩니다. 또는 뭐 Alt키를 눌러도 축소가 되고요. 네, Alt키를 누르면 이렇게 축소돼요. Alt키 빼면 확대할 수 있어요. 자, 확대할 땐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 하면 확대되고 축소할 때는 뭐 컨트롤 스페이스바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 하면 된다. 자, 오늘은 컬러를 좀 우리가 획이라는 거에 어떤 옵션들을 좀 볼 텐데요. 이 획 옵션에 좀 명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획의 두께를 좀 높여 볼게요. 획의 두께를 좀 두껍게 넣어 보고요. 제가 7mm, 7포인트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색상을 좀 검정색, 흰색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꿔볼게요. 네,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꿔봤어요. 그리고 면색도 살짝 줘볼까요? 네, 이렇게 살짝 줘볼게요. 네. 자, 제가 컨트롤 0에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뭐 여기서는 투명하게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투명하게, 면색은 투명하게 해서 선색만 좀 확인해 볼게요. 선의 두께를 제가 7포인트, 뭐 8포인트도 좋고, 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거나 뭐 도형을 만들거나 펜툴로 이미지를 만들거나 하면 이렇게 선이 만들어지죠. 선이 만들어져요. 이 선에 대한 이렇게 펜툴로 만들 때는 만드는 중간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 이동할 수 있고요. 스페이스바에서 손을 떼게 되면 다시 펜툴로 바뀌죠. 이렇게 해서 다음 지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을 때는 ESC 누르면 됩니다. ESC 누르면 펜툴에서 빠져나가요. 또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어느 툴이 선택되어 있어도 컨트롤 키를 누르면 선택 툴이라고 했죠. 선택 툴을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바탕화면을 아무데나 클릭하면 해제될 수 있어요. 선택을. 자, 여기서는요. 제가 컨트롤 키 선택해서 요거 네, 이동시켜 볼게요. 복제를 좀 네. 획이라는 것에 옵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획 옵션을 보면 스트로크 제일 위에는 두께가 있어요. 두께는 우리가 이렇게 버튼을 업 시키거나 다운 시켜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단면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단면은 사실 지금 이 도형은 닫힌 패스예요. 닫힌 패스라는 건 뭐예요?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패스예요. 그래서 이건 닫힌 패스라고 얘기하는데요. 반면에 제가 이렇게 하나 둥근 사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둥근 사각형을 만들어서 자, 이 사각형에 선택 툴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바운딩 박스가 만들어지지만 그래요. 바운딩 박스가 만들어지고 선택 툴로 선택해서 백스페이스 바를 누르거나 델 키를 누르면 선택된 오브젝트 전체가 삭제가 되죠. 근데 반면에 직접 선택 툴로
직접 선택 툴로 선택을 해볼게요. 직접 선택 툴로 현재는 모든 정점이 다 선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정점들이 다 파란색이죠. 파란색이에요. 제가 왜냐하면 이전에 선택 툴로 전체가 선택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직접 선택 툴로 바꾸면 선택된 모든 정점들이 그대로 선택되어져 있어요. 반면에 이렇게 선택을 해지하고 다시 선택을 해볼게요. 다시. 자, 직접 선택 툴이에요. 직접 선택 툴로 선택하고 제가 위쪽 라인을 클릭했어요. 클릭했더니 라인을 클릭했잖아요. 정점을 클릭한 게 아니고 정점을 클릭하면 클릭한 정점만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흰색이죠. 이런 식으로. 흰색은 선택이 안 됐다는 걸 의미하고 파란색으로 정점이 되어 있는 건 선택되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제가 백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또는 델키를 눌러서 지워볼게요. 아하, 방금 전에 선택되었던 정점과 연결된 부분들이 전부 사라졌죠. 그러나 연결되지 않은 부분들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직접 선택 툴은 이와 같이 선택한 정점 주변을 기준으로 선택한 정점을 기준으로 또는 선택한 선을 기준으로 델키를 누르면 이와 같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지울게요. 네. 자, 보시면 이 두 도형의 차이점은 자, 왼쪽에 있는 사각형은 닫힌 패스. 닫힌 패스라는 건 뭐냐면 모든 정점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오른쪽에 이 패스는 열린 패스. 그러니까 정점과 정점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을 열린 패스라고 하고 이것은 닫힌 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색상을 한번 넣어볼게요. 면색의 색상을 넣어보게 되면 면의 색을 넣어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만들어집니다. 자, 닫힌 패스. 때로는 이 패스가 닫혀 있지 않고 서로 그냥 살짝 만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닫힌 패스와 열린 패스 둘 다 면색을 칠하게 되면 면색은 이런 형태로 패스와 패스 중간을 면색이 채워지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열린 패스의 경우 우리가 두 정점만 선택해서 연결할 수도 있어요. 물론 연결하는 방법은 펜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점을 연결하는 방법도 있고요. 시작하는 곳에 가면 이렇게 펜 툴 옆에 동그라미 모양의 아이콘이 나타나면서 서로 연결점이다 라고 나타내 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때 클릭하게 되면 두 패스가 닫힌 패스로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네. 이렇게 닫힌 패스로 만들어져요. 또는 이런 패스 툴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선택 툴로 두 정점만 선택을 해서 조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조인 하면 조인의 약자는 J죠. 그래서 Ctrl J 하면 두 선이 이렇게 닫힌 패스로 서로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그냥 열린 패스로 둘게요. 열린 패스로 두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스트로크 패널을 열었어요. 열고 자, 여기 단면이라고 하는 옵션은요. 단면이라고 하는 옵션은 이렇게 닫힌 패스에서는 잘 나타날 어떤 단면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바로 이렇게 열린 패스의 경우 패스 끝 정점이 어떤 식으로 보여지느냐 이거든요. 자, 일단 제가 이걸 선택해 볼게요. 전체 선택해 볼게요. 선택하고 획 패널의 단면을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 복제할
단면이 3개니까 3개를 복제해 볼게요. 3개로. 복제하는 방식은요. 선택 툴 선택하시고 이렇게 선택 툴로 선택해서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왔을 때 Alt 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Alt예요. 복제는 Alt, 복제 Alt, 복제 Alt 키. Alt 키를 누르면 마우스 커서가 삼각형 2개가 겹친 형태가 되죠. 자, 이때 클릭한 채로 드래그 하면 복제가 돼요. 복제가 되는데 이때 또 Alt 키를 누르면서 Shift를 누르면서 복제를 하면 이렇게 쭉 수직 방향으로 복제가 됩니다. 수직 방향으로 복제가 돼요. 하나 더 해볼게요. 자, Alt 키 누르고 Shift 누르면서 이렇게 복제합니다. 위치를 잡을 때 제가 화살표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위치도 좀 잡아줄게요. 자, 볼게요. 첫 번째 단면은 옵션이 이와 같이 접한 단면이라고 해서 자, 이 라인들 가운데 파란 라인 보이시죠? 이게 이제 펜이 지나간 자리예요. 베지어 곡선이라고 해요. 펜이 지나간 베지어 곡선이에요. 이 베지어 곡선 끝이 선의 끝과 만나는 것이 바로 접한 단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번 두 번째 건 선택해서 제가 옵션을 여기 둥근 단면 선택해 볼게요. 둥근 단면 선택하게 되면 보이시죠? 네, 이 정점, 베이지어 곡선과 정점이 선의 중심이 되면서 끝이 라운딩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훨씬 부드럽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이미지의 특성에 따라서 옵션을 달리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여기 채워진 면 보이시죠? 채워진 면은 어디다? 정점의 끝에까지만 채워진다. 네. 세 번째는요. 획해서 단면에 돌출 단면 선택해 볼게요. 돌출 단면. 아하, 그랬더니 둥근 단면과 유사한 형태이긴 하지만 유사한 형태라는 건 이 정점 끝이 선의 중심을 이루면서 위로 올라가게 되죠.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분명 다른 이미지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면이 채워진 걸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네. 자, 이러한 옵션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옵션마다 전부 다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자, 제가 이렇게 이 세 개의 하나, 둘, 셋,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세로로 나란히 놓았는데요. 이 간격을 좀 일정하게 가지고 싶어요. 일정하게 배치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 위쪽에 보시면 자, 세로 가운데 분포 요 세 개의 옵션을 이용하시면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로의 간격을 유지하는 버튼이 이것이고요. 가로로 배치되어 있을 때 일정하게 간격을 두는 것이 가로 왼쪽 분포입니다. 자, 이 단면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 좀 위치 바꿔 볼게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있는 획의 모퉁이 또 선 정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모퉁이는요, 이와 같이 닫힌 패스일 때 꺾인 면이 있을 때 이 꺾인 면에 모퉁이를 어떻게 보여지느냐예요. 자, 제가 이것을 좀 복제를 여러 개 할게요. 왜냐면 모퉁이와 선 정렬 요 옵션이 3개, 6개가 있거든요. 이것을 제가 경우의 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복제를 해볼게요. 3개 이 간격을 좀 나란히 하기 위해서 여기서 아무거나 이렇게 간격을 나란히 하고 또 다시 세로로도 복제할게요. Alt 키 누르면서 클릭한 채로
Alt키를 누르면 마우스 커서 모양이 이렇게 삼각형 2개 모양으로 바뀌어요. 이때 클릭하면 Alt키를 누르면서 클릭하는 거예요. 클릭하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다시 바뀌고요. 드래그 클릭한 채로 드래그 합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Shift를 누르면 일정하게 복제가 되죠. 한 번 더 복제할게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너무 간격이 많이 벌어졌으니까 제가 이렇게 둘게요. 자,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첫 번째 옵션입니다. 스트로크 패널, 획 패널에서 자, 모퉁이. 첫 번째는요. 지금 각진 연결이 선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도형은 지금 현재 모퉁이가 각진 모퉁이에요. 두 번째 이미지는요. 제가 획 패널에서 여기 모퉁이 둥근 연결을 선택해 볼게요.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둥근 연결. 모퉁이가 둥글게 바뀌었죠. 자, 세 번째 선택해 볼게요. 세 번째는 경사 연결. 경사 연결. 자, 보시면 비슷해 보이지만 가운데 것은 끝이 둥글어요. 그리고 끝에 것은 각졌죠. 사선으로 경사졌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자, 다음에 좀 선의 굵기를 좀 더 키워볼게요. 그러면 좀 더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바뀌었죠. 자, 이번에는요. 그래서 제가 교차로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번에는 모퉁이고 여기 선 정렬이 가운데로 선 정렬이었어요. 자, 첫 번째 것은 선 정렬이 가운데로였어요. 그래서 전체 선의 두께에 가운데에 베지어 곡선이 있어요. 그쵸? 네. 자, 두 번째는 제가 이 가운데 베지어 곡선 선정렬을 가운데가 아니라 안쪽으로 선정렬 해볼게요. 안쪽으로 선정렬. 그랬더니 베지어 곡선 좀 전에 보이시죠? 컨트롤 Z 해볼게요. 네. 이 베지어 곡선 안쪽으로 14포인트짜리 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는 14포인트 가운데 중심에 베지어 곡선이 있다라고 하면 자, 이 두 번째 옵션은 선정열의 안쪽으로 선정열을 선택하게 되면 베지어 곡선 안쪽으로 14포인트짜리 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볼게요. 자, 모퉁이 단면은 둥근 연결로 바꿔보고요. 자,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모퉁이 연결을 둥근 연결로 바꿔봤어요. 모퉁이는 둥근 걸로 바꾸고 얘 또한 선 정렬을 안쪽으로 선 정렬 해볼게요. 안쪽으로 선 정렬하게 되면 자, 보세요. 이 베지어 선의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에는 모퉁이가 적용이 되지 않는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자, 볼게요. 모퉁이 세 번째인 경사 연결을 선택하되 선 정렬을 안쪽으로 선 정렬하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가 똑같이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다? 이 모퉁이 이미지는 이 베지어 곡선 바깥쪽으로 나타나는 이미지에 영향을 준다. 베지어 곡선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에는 모퉁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것은 제가 모퉁이 경사 연결 선택해 볼게요. 경사 연결 선택하고요. 이번에는 선정열 바깥쪽으로 선정열 모퉁이 각진 연결 선택하고 단지 선정열을 바깥쪽으로 선정열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었던 배지어 곡선 바깥쪽으로 14포인트짜리 여기 10포인트였네요. 14포인트 이게 안 키워졌군요. 네. 우리가 만들었던 배지어 곡선 바깥쪽으로 선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옵션이더라. 선정열에.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선의 정렬을 바깥쪽으로 넣어 볼게요. 둘 다 선의 정렬은 바깥쪽. 그렇죠? 네. 그렇다면 모퉁이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모퉁이. 아까 이 배지어 곡선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미지는 모퉁이의 영향을 받지 않았죠. 자, 바깥쪽으로 가는 이미지는 어떻게 될런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건 뭐 각진 거라서 각진 걸로 선택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모퉁이가 각진 걸로. 자, 두 번째는 둥근 연결 선택했어요. 어허. 배지어 곡선 바깥쪽에 있는 선에는 모퉁이의 영향을 받더라. 그래서 마지막 거 경사 선택하게 되면 자,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같은 경사이지만 이 경사의 각도나 크기가 배지어 곡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지죠. 이와 같이. 그죠? 자, 이와 같이 같은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옵션을 달리 했을 때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지 형태의 외관의 결과물들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디 볼게요. 우리가 1차 위쪽에 있는 옵션들은 다 확인을 했어요. 단면은 열린 패스의 끝을 어떤 식으로 보여지느냐였어요. 모퉁이는 닫힌 패스의 각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였어요. 자, 선정렬은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선정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또 달라지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넣어볼까요? 이것을 네. 자, 여기서 선 정렬을 지금 현재는 그런데 이렇게 열린 패스에서는 닫힌 패스에서는 선 정렬에 대한 옵션을 활용할 수 있지만 열린 패스에서는 선 정렬 옵션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단면과 모퉁이는 활용할 수 있어요. 모퉁이는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곡선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인데 직선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Shift 누르면서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이 이미지에는 볼게요. 단면과 모퉁이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이 각진 것도 쓸 수 있고 둥근 것도 쓸 수 있고 경사도 사용할 수 있다. 단면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느낌을 전혀 다르게 활용할 수 있다. 네, 보세요. 지금 보시면 제가 좀 확대를 해볼게요. 이 이미지는요, 두께를 조금 더 올려볼게요. 네. 자, 단면의 끝은 동그랗고, 모퉁이는 경사를 선택했어요. 그래도 이러한 이미지.
만일 이것을 모퉁이를 이렇게 사용하면 훨씬 더 느낌은 더 통일감이 있게 되겠죠. 자, 제가 요건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는 옵션, 점선이라는 옵션을 한번 볼게요. 점선. 자, 이렇게 만든 곡선이 있어요. 이 곡선에 패널, 스트로크 패널을 열어서 점선 사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점선 사용. 아하,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디폴트가 12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12포인트짜리 점선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것을 제가 또 복제를 해서 수치를 좀 바꿔볼까요? 네, 6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그랬더니 좀 더 짧은 그러한 점선이 만들어졌어요. 이번에는 수치의 길이를 좀 달리 해볼게요. 시작 지점은 2, 그리고 간격은 2로 한번 만들어 보고요. 구간별로 또 좀 더 다르게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시작 지점은 2, 간격은 6, 다음에 그 다음 것은 조금 크게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12 넣어볼까요? 네. 아하.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간격을 또 12로 넣을까요? 네. 자, 그러면 시작 지점과 그 다음 지점의 간격에 따라서 지정한 수치에 따라서 간격을 이와 같이 달리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시작 지점의 간격 2, 시작 지점의 선의 크기는 2포인트, 그 다음에 6포인트의 간격이 있고, 그 다음에 12포인트짜리 선이 만들어지고, 다시 12포인트 간격이 있고, 다시 앞쪽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치를 좀 정돈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6포인트로 간격은 6포인트로 통일을 해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라인들은 라인의 굵기에 따라서 느낌이 또 전혀 달라지겠죠? 제가 한번 복제를 해볼게요. Alt 키 누르고 복제를 다시 해서 조금 작게 만들어 줄게요. 네, 작게 만들어 주고 네. 자, 이 이미지는요. 아래쪽으로 컨트롤 키와 화살표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배치를 해주고 자, 굵기를 좀 낮춰볼까요? 굵기에 따라서 같은 수치여도 굵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요. 네.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각각의 굵기와 크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시각적인 이미지를 전달한다. 네. 같은 간격으로 만들어졌지만 굵기에 따라서 이렇게 느낌이 다르죠. 볼게요. 그쵸? 네. 다음에 어, 선의 또 다른 스트로크 패널의 또 다른 기능은 뭐 그냥 여기서 해볼까요? 네. 바로 획.
아래쪽에 점선도 넣었고 화살표라는 기능이 있어요. 화살표. 자, 스트로크 패널에 보시면 화살표, 좌측의 화살표, 우측의 화살표 모양 다 다르게 선정할 수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이때 입력된 화살표의 크기 또한 우리가 크기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크기 조절. 자, 이렇게. 여기선 낮춰볼까요? 네. 제가 이렇게 낮췄어요. 왼쪽은 좀 확대를 좀 많이 해볼게요. 자, 그러면 원래 디폴트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지요. 네. 또한 한 가지 더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사각 화살표의 머리 부분을 볼게요. 획에서 보시면 자, 이와 같이 앞쪽에 정렬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화살표의 머리의 시작 지점을 설정해 줄 수 있는 옵션이에요. 지금 왼쪽에 있는 옵션은요. 지금 베지어 곡선 끝이 화살표의 마지막 끝점에까지 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왼쪽에 있는 아이콘을 선택하게 되면 베지어 곡선 끝이 화살표 시작 지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자신이 의도한 바에 따라서 이미지를 바꿔줄 수 있어요. 자, 뭐 형태나 모양도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는 제가 균일로 넣어 둘게요. 자, 그리고 네. 여러분들도 각자 활용 이미지 느낌대로 화살표 방향 이게 두께가 또 두꺼워지면 선의 굵기가 굵어지면 화살표 모양도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굵기가 너무 두꺼워서 네. 자, 이렇게 종류는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굵기가 너무 굵으면 별로 예쁘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네요. 굵은 선은 제가 그냥 이렇게 이런 정도로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획에서 화살표 네, 아래쪽에 이렇게 선택해서 선을 만들어 줄 수 있죠. 네. 여러분들도 각자 네. 오른쪽 화면 안에 이와 같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선들을 이용해서 점선 한번 넣어볼까요? 네. 그래서 12 탭 0, 탭 0, 탭 0, 탭 네, 0 이렇게 넣어볼게요. 네, 12포인트짜리 라인이죠. 자, 여기서는 점선 6포인트, 12포인트 우리가 간격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전혀 이미지가 달라지게 돼요. 2포인트 넣어볼게요. 2포인트, 간격 12포인트. 두께가 두껍다 보니까 좀 달라지네요.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자. 간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또한 여기에서 획에서 이 부분 돌아가는 부분들의 이미지를 어떻게 넣느냐 이 부분을 정하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도 또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제가 획에 대한, 스트로크에 대한 옵션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렸고요. 네, 이어서 이제 펜 툴에 대한 서브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